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권이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월요일장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 후보들이 좀 막판에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일단 내용을 빼면서 기대감을 좀 저버리는 듯한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에는 긍정적인 시선을 둬도 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정부 정책 테마로 두 번째를 좀 엮어봤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지역화폐나 STO 관련주 이렇게 시총 작은 종목들도 좀 빠르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길게 봐도 좋은 신재생이나 AI 쪽도 강세 보입니다. 기간을 짧게 두느냐 길게 두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신정부 정책 모멘텀에 대한 전략들도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전선인 쪽으로 일단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가 흐름이 다 괜찮아서 어떤 쪽을 담을까 하다가 오늘 LS 마린 솔루션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히나 LS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대원전선, 일진전기도 현재 1% 그리고 강보합 수준의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단 테마는 열어봤고요.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 3천 그리고 5천을 좀 바라보게 됐을 때 가장 어느 이제 섹터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를 본다면 또 증권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눌림을 줄 수 있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금융 그리고 증권주 쪽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워낙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그 전부터 이제 여론에서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대감에 따라서 코스피가 2,600을 넘어서 2,700까지도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당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코스피 5천 그리고 3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지 많이 들어오시겠죠, 다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소액주주 입장을 생각하는 이런 법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후보 시절부터 말을 했었던 게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이제 입장에 맞춰져서 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제 환원이 많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만약에 의무화를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은 EPS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OE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환원에 대한 어떤 금액도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법이 한 번에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개선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약이 정말로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올해 내에도 이제 그 코스피가 3천까지는 충분히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또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증권사들의 어떤 수익성 증가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어떤 수혜를 누리려면은 결국에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증권 쪽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신영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증권사 쪽에 이제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뭐 주주환원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도 좀 가장 높게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흐름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신고점을 계속해서 좀 랠리로 이제 신고점 랠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지금 이제 증권이라든지 금융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끌고 가신다라는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이제 증권이나 이제 금융 쪽은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목적도 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잘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 쪽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중장기 관점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넥스트레이드 수수료 영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책을 끝냈고 5월 한 달간 거래대금 책정을 해보니까 100조 원 정도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이제 증권주를 봤을 때 이제 중장기적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대선 전까지 했을 때 가장 주목받았던 게 사실 미래에셋증권이었거든요. 근데 공매도 순위를 좀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최근 5일 동안 봤을 때 공매도량 지금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만큼 공매도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길게 보실 때는 사실 공매도가 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번이 아니라 저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그 공매도 상위단에 네.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호재가 붙어주고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제 그 부분을 항상 좀 뛰어넘는 이런 이제 어떤 제스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뭐 이제 조금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나 이제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 또한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섹터가 또 증권이기 때문에 정말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라든지 모멘텀을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본다면 오히려 공매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조언을 좀 주셨어요. 근데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대선 하루 전날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에 노이즈가 살짝은 꼈어요. 그래서 차익이 살짝 나오기도 했었는데 워낙 상법 개정안은 오래 걸리는 문제라서 오히려 이제 배당 분리과세 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는데 두 후보 모두 살짝은 후퇴하는 움직임이 체크가 되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습니다. 물론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전반적인 강세를 좀 띠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때를 이용해서 차익의 실현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건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주실지 어떤 쪽에 의견을 좀 주실까요? 저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배당 분리과세가 좀 무산이 되면서 이게 약간 조금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은 했습니다만 네. 그거는 사실상 이제 저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게 정말로 이제 우려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시세를 못 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분리과세 이런 기대감들은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무산이 되면서 우려감이 터진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또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요인까지 같이 조금 나와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일단락은 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금방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이지만 정말로 현실화가 되면은 진짜 EPS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주주환원 확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 쪽이나 이제 지주사, 금융 쪽은 지속적인 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 요인이었지만 결국에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이제 그 증권주나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전히 가져가도 오케이, 괜찮다라는 사인을 좀 주셨고요. 오히려 이 노이즈 관련된 부분은 차익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히 증권, 보험 이런 쪽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까지도 섹터로 봤을 때는 상위 섹터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